안녕하세요. 오늘은 버려진 아이에서 희망의 빵집 사장님이 된 정은지 씨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들려립니다. 1963년 부산의 달동네 비탈길 끝자락에 자리한 판잣집에서 12살 소녀 정은지는 또 다른 하루를 견뎌내고 있었다. 철공소에서 돌아온 아버지의 술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했고, 비만 오면 어김없이 새는 지붕 때문에 방 곳곳에 양동이를 놓아야 했다. 곰팡이 냄새와 습기는 이제 은지에게 익숙한 일상이었다. 엄마는 언제 와? 은지가 물으면 아버지는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돈 벌어서 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하지만 은지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는 것을. 돈 벌어 다시 데리러 오겠다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학교에서는 늘 도시락이 없어서 친구들의 시선을 피해 구석에 앉아 있었다. 선생님이 부모님께 알림장 확인 받아오세요 라고 하면 은지는 매번 변명을 지어내야 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거나 일터에 나가 있었고 알림장 같은 건 관심도 없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해서 돌아왔다. 은지야, 슈퍼 가서 소주 한 병만 더 가져와. 외상으로.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가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다. 그럼 뭘 먹고 살라고? 어서 가. 슈퍼 앞에서 은지는 한참을 서성였다. 아저씨는 이미 몇 번이나 외상을 거절했었다. 용기를 내어 들어갔지만 예상대로 거절당했다. 애야, 미안하다. 너네 집 외상이 이미 너무 많아서. 슈퍼 밖에서 울고 있던 은지 앞에 한 청년이 나타났다. 깔끔한 체크셔츠에 배낭을 맨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박서준, 20세. 부산해양대학교 2학년이었다. 은지는 처음엔 경계했다. 모르는 어른들은 대부분 자신을 귀찮아했으니까. 하지만 서준의 눈빛은 달랐다.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아저씨, 좋은 사람이에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서준은 빙긋 웃었다. 좋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진짜야. 서준은 슈퍼에서 빵과 우유 그리고 라면 몇 개를 사서 은지에게 건넸다. 이거 집에 가져가. 그리고 이건 비밀이야. 내 잘못이 아니니까 부끄러워하지 마. 은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에 또 다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오빠, 이름이 뭐예요? 박서준이야. 너는? 정은지요. 은지야, 내가 다니는 복지관이 있어. 거기서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맛있는 것도 해먹어. 시간 되면 한번 놀러와. 며칠 후 서준은 약속대로 은지를 찾아왔다. 그는 주말마다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기초 학습을 가르치고 있었다. 은지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몰래 집을 빠져나와 복지관을 따라갔다. 복지관은 은지가 경험해본 그 어떤 곳보다 따뜻했다. 아이들은 웃고 있었고 선생님들은 친절했다.
서준은 은지를 다른 봉사자들에게 소개했다. 우리 은지야, 공부를 정말 하고 싶어 해서 데려왔어. 처음엔 글씨도 제대로 쓸 줄 몰랐던 은지였지만 서준의 끈기 있는 가르침으로 조금씩 발전했다. 고, 노, 덜, 자음부터 시작해서 엄마, 아빠 같은 단어를 쓸 수 있게 되었을 때 은지는 감동했다. 서준은 아르바이트비를 아껴서 헌책방에서 국어책과 동화책을 사주었다. 은지야,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지금은 힘들어도 공부하면 분명 달라질 거야. 서준의 말은 은지에게 마법 같았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복지관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요리 수업도 했다. 은지는 처음 반죽을 만져보고 땅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나중에 커서 빵집 하고 싶어요. 은지가 말하자 서준이 웃으며 답했다. 좋은 꿈이야. 분명 이룰 수 있을 거야. 은지가 16세가 되던 해 아버지가 오랫동안 계속된 음주와 철공소 분진으로 인해 폐 질환을 앓게 되었다. 병원비는 없었고 아버지는 점점 쇠약해져 갔다.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은지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다. 병상에서 아버지가 처음으로 사과했다. 은지는 울었다. 미워했던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었다. 서준은 자신의 아르바이트비와 가족들의 도움으로 간소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삼촌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은지가 일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분식집 일은 쉽지 않았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야 했고 손님들 중엔 어린 은지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야, 애야, 떡볶이 더 맵게 해. 김밥 다시 말아. 이게 뭐야? 하지만 은지는 참았다. 살아야 했으니까. 밤에는 복지관에서 받은 검정고시 교재로 공부했다. 서준은 대학교 수업이 끝나면 분식집에 와서 은지의 공부를 도와주었다. 피곤해 지친 은지가 졸면서도 연필을 놓지 않는 모습에 서준은 마음이 아팠다. 어느 날 분식집에 온 중년 남자가 공부하고 있는 은지를 보고 비아냥거렸다. 야, 너 같은 애가 공부한다고 뭐가 되겠냐? 시간 낭비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그 말에 은지는 크게 상처받았다. 그동안 쌓아온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며칠 동안 은지는 공부를 멈췄다. 서준이 아무리 달래도 그 아저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은지는 포기하려 했다. 서준은 은지를 데리고 부산의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갔다. 은지야, 너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 글씨 한자도 제대로 못 썼잖아. 그런데 지금 봐. 이런 어려운 수학 문제도 풀고 역사책도 읽고 있어. 그게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잖아. 서준은 계속했다. 세상엔 너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하면 안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 말을 듣고 은지는 다시 용기를 냈다. 1970년 은지는 마침내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결과를 확인한 순간 은지는 서준에게 달려가 안겼다. 오빠,
붙었어요. 정말 붙었어요. 서준도 눈물을 흘리며 은지를 안아주었다. 그날 밤 서준은 은지를 남포동 전망대에 데려갔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부산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은지에게는 서준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소중했다. 은지야, 넌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너 스스로 길을 만들었잖아. 서준의 말에 은지는 눈물이 났다. 오빠 덕분이에요. 오빠가 없었다면 아니야, 내 힘이었어. 나는 그냥 옆에서 응원만 했을 뿐이야. 서준이 조심스럽게 은지의 손을 잡았다. 은지야, 솔직히 말할 게 있어. 오래전부터 널 좋아했어.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진심이야.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좋아하게 되었어.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요. 오빠 진짜 좋아해요. 검정고시 합격 후 은지는 제과제빵 전문학원에 등록했다. 분식집에서 번 돈과 서준의 도움으로 학비를 마련했다. 학원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 밀가루와 버터, 설탕이 만나 빵이 되는 과정이 마술 같았다. 처음엔 반죽도 제대로 못 만들었지만 은지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분식집 일을 하고 오후에는 학원에서 공부했다. 집에 와서는 이론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실습을 반복했다. 6개월 후 은지는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했다. 학원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은지 씨는 정말 특별해요. 이런 열정을 가진 학생은 처음이에요라고. 제과제빵 선생님도 칭찬했다. 서준도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해양대를 졸업하고 항해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의 꿈은 선장이 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1975년 25세가 된 은지는 드디어 자신만의 작은 빵집을 열었다. 서준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마련한 작은 점포였지만 은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다. 간판에는 은진의 빵집이라고 써 있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시작했다. 식빵, 단팥빵, 크림빵,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갓 구운 빵에서 나는 향기가 온 동네에 퍼졌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여기 빵 정말 맛있어.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손님들과의 대화가 즐거웠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었다. 서준은 항해사로 일하며 바다를 누볐다. 배에서 몇 달씩 있다가 돌아오면 가장 먼저 은지의 빵집에 들렀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집 사장님 잘 지냈어? 두 사람은 웃으며 포옹했다. 1994년 서준은 은지에게 프러포즈했다. 빵집 안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은지야, 나와 결혼해줘. 내 곁에서 평생 너를 지켜주고 싶어.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네라고 대답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복지관에서 함께했던 사람들, 분식집 사장님, 제과학원 선생님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다. 서준의 가족들도 은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12살 그날
슈퍼 앞에서 오빠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요? 은지가 신혼여행지에서 말했다. 그런 가정은 의미 없어. 우리는 만났고 지금 여기 있잖아. 서준이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지금 은지는 30세가 되었다. 빵집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고 직원도 2명이나 뽑았다. 서준은 1등 항해사가 되어 선장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매일 아침 은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다. 빵을 만들 때마다 12살 때 복지관에서 처음 반죽을 만졌던 그 순간을 떠올린다. 빵집 한쪽 벽에는 검정고시 합격증과 제과제빵 자격증이 걸려 있다. 손님들이 사장님 대단하세요라고 하면 은지는 웃으며 답한다. 저도 처음엔 글씨도 못 썼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서준이 항해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은지는 특별한 빵을 준비한다. 서준이 가장 좋아하는 크림빵에 사랑해라고 초콜릿으로 글씨를 쓴다. 유치하지만 둘만의 특별한 의식이다. 가끔 복지관에 가서 후배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공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은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공부는 자유를 주는 거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오늘도 은지의 빵집에서는 갓 구운 빵 냄새가 피어오른다. 창밖으로는 부산 바다가 반짝이고 오늘 오후에는 서준이 이달 만에 돌아온다. 은지는 반죽을 치대며 생각한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12살 소녀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 당신 덕분에 살만했고 지금도 살만해. 은지가 서준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하지만 정말로는 둘이 함께 만들어낸 사랑과 꿈 덕분이다. 빵집 문에 걸린 종이 딸랑딸랑 울릴 때마다 은지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빵 한 조각이 자신에게 서준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을 바꾸는 작은 기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향기로운 빵과 따뜻한 미소로 가득한 은지의 하루가 또 시작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달콤하게